네, 안녕하세요. 대동학원 은석학원의 수석 선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3 때 입시에 실패, 좌절을 맛보고 재수라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한다면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재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성공으로 무조건 이끌어주는 2023 수능 재수생 필승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으니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영상을 끝까지 신청하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들어오면서 국어와 수학 과목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국어의 경우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며 수학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먼저 국어 과목입니다. 언어와 매체는 문법 영역이기 때문에 암기력이 좋거나 문법에 자신 있는 학생이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 쓰기 영역이며 언어와 매체에 비해 공부할 양이 적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 확보에 유리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택한 과목을 계속 이어서 선택하면 시간 확보에는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지금 이 학생 경우는 또는 군대 막 제대한 학생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국어 선택 과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문항을 풀어보거나 아니면 국어 선생님과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만점자 기준 표준 점수는 언어와 매체가 149점, 화법과 작문이 147점으로 만점자 기준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조금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선택 과목입니다. 보통 문과 계열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이과 계열의 학생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합니다. 수학 과목은 특히 대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필수 과목이나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의대, 약대, 공대, 간호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거나 아니면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원에 문의하여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만점자 기준 표준 점수는 미적분이 147점, 확률과 통계가 144점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조금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재원 학생이 이런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꾸어도 좋습니다. 탐구 영역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첫 번째, 탐구 과목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탐의 경우는 과목이 많은데 이것을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일반 사회 계열, 역사 계열, 지리 계열, 윤리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 계열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과목으로 가장 사탐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려운 단어나 개념이 등장하므로 암기력뿐만 아니라 이해력까지 요구됩니다. 대표 과목으로는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역사 계열은 아주 방대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양이 많습니다. 암기력이 좋고 시대별 특징을 잘 이해하며 역사에 대한 흐름을 잘 안다면 역사 계열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 과목으로는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리 계열은 사탐 과목이지만 과탐의 요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문과 학생이지만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고 과학에 강점이 있다면 이 지리 계열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있습니다. 윤리 계열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생각을 잘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회 탐구 계열보다는 공부할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과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회 탐구 과목이지만 과목별로도 특징이 있습니다. 탐구 과목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자신과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3 때 했던 과목을
재수생 때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고려했는데 본인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을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게 되면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도 많아지며 상하위 분포가 크게 되므로 좋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 선택에 있어서는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나 아니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동은석학원에서는 먼저 모든 선택 과목의 수업을 듣게 하여 학생 본인이 어떤 선택 과목과 어떤 선생님과 잘 맞는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바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대동은석학원 학생들은 선택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빈 학생이 이거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으로 봤을 때 국어의 경우는 2021학년도 144점, 2022학년도는 149점으로 5점 증가했습니다. 수학의 경우는 2021학년도 가형, 나형 모두 137점, 2022학년도의 경우는 미적분이 147점, 확률과 통계가 144점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1등급의 비율이 12.66%에서 6.2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과학탐구의 경우는 화학 1을 제외하고는 표준 점수가 모두 상승했으며 사회탐구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대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2022학년도의 수능은 2021학년도의 수능에 비해 사회탐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웠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자면 이번에는 불수능이 아닌 그거보다 더한 마그마 수능이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탐구 과목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사회탐구 표준 점수 최고점은 과목별로 63점에서 68점, 과학탐구 표준 점수 최고점은 68점에서 77점으로 차이가 5점에서 9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23학년도 수능의 경우 사탐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탐구 과목의 경우는 작년에 사탐보다는 과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재작년에 너무 쉬워서 과탐이 작년에 어려웠고 작년의 사탐이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탐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 수능 대비 공부 방법으로는 첫 번째, 당연한 소리겠지만 개념에 충실해야 합니다. 평가원 문항들은 대부분이 문제풀이 스킬보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문항을 출제하는데 특히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의 경우 문제풀이 스킬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보다는 개념에 중점을 두어 공부한 학생들이 보다 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로 개념에 중점을 두어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나간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택 과목은 비교적 쉽게, 공통 과목은 어렵게 출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미적분 과목이 조금 더 어려웠다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올라가겠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배치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선택 과목은 비교적 쉽게, 공통 과목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출제하여 변별력을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깊이 있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대비하고자 대동은석학원에서는 영역별, 수준별로 반 배정을 하여 혹시나 구멍 나 있을지도 모를
개념부터 탄탄히 수업을 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여러 작품과 다양한 문항을 풀어보며 선택 과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으며 실전 감각을 극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구성되어 있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상위권, 최상위권을 위한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숙학원의 경우는 대부분 학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등하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24시간 학생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외부와 단절되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높은 학습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학학원보다는 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심각한 현재 기숙학원은 외부와의 환경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으므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기숙학원은 생활 전반적인 부분까지 개입하여 관리해 주다 보니 공부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학생들은 기숙학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규율을 지키기 힘들다, 아니면 공동생활이 힘들다, 나만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학생은 통학학원을 추천드립니다. 통학학원과 기숙학원을 같이 운영하는 학원은 많이 없을 겁니다. 통학학원인 대동학원과 기숙학원인 은석학원은 시간표뿐만 아니라 연간 커리큘럼 또한 동일합니다. 대동학원에서는 기숙학원인 은석학원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 통학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숙학원의 맛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대동은석학원은 수능에 특화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선생님 개인의 노하우와 차별화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근 대동은석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대해 살펴보면 최상위권에서는 김나영 학생이 부산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의예과에 합격하였고 송경섭 학생도 을지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의예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조현채 학생은 부산교대 전체 수석, 박수양 학생도 부산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충북대 의예과, 동의대 한의예과, 대구대 한의예과 등 10수명의 학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상위권에서는 정시로도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였지만 특히 논술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이도현 학생, 이화여대에 합격한 장유진 학생 외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중하위권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김두빈 학생,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과에 합격한 박민승 학생 외 다수가 있으며 중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학원과 은석학원은 최상위 학생들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 중하위권 학생들과 예체능 학생들 또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도 잘 가르치는 학원이며 각 과목별로 다양한 컨텐츠, 트리플 담임 체제, 정시 로드맵, 만점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스템이 있으며 각 학생에게 맞게끔 과목별, 영역별로 반 배정을 하기 때문에 성적 향상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고의 결과를 내고 학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 2023학년도 수능 잘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재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